그리고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앨런 머스크의 발언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또 추가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킬 더 빌 이거를 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우선은 엑세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지금 5조 달러 늘리는 새로운 지출 법안 초안이 작성이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지하는 법안이 결국은 적자를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당신의 뭐 상원 의원이라던가 하원 의원들한테 전화해라. 미국 파산시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킬 더 빌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외신에서 다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빌이 빅 뷰티풀 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올렸어요. 진짜 뒤끝 장렬. 진짜 재민이 같지 않나요?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올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주가가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거를 극명하게 좀 드러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좀 우려감을 갖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네, 머스크도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트럼프 역시 요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의회 예산국이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법안 통과가 되면은 2조 4천억 달러 연방 예산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 상원에서 이게 잘 통과될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상원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랜드폴 의원이 뭐 머스크 편을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편을 먹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며칠 안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겠네요. 네, 근데 오늘 이걸 이건 베센트 재무장관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 트루스 소셜에 이전에 앨런 머스크가 도지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너무 고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부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른 말은 못하겠고 고맙다며. 왜 이제 와서 이래? 좀 보자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이게 사실 5월 달에 올린 게시글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무슨 의도지? 약간 이런 생각은 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것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법안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은 최우선 우리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미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세율을 올리는 대신에 경제 확장을 좀 통해서 세수 증가를 유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가계 세금 절감이라던가 기업 투자 촉진 같은 것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지를 촉구하는 모습이죠. 이런 언급들도 좀 있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진짜 바빴습니다.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진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나이가 되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근데 너무 강경하다. 그래서 협상하기 너무 어려운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사실 이번 주에 전화통화 있을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문가들 분석을 보니까 중국이 이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서 좀 예상치 못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될 때 통화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통화가 잘 이루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중국이랑 이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은 상승폭을 제한했던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통화가 이번 주에 어렵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사실 통화하는 것도 불분명하기도 했고 그냥 좀 흘리듯이 나오는 카더라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주말 이럴 때 극적으로 뭐 통화했다라고 또 트루스 소셜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마음을 놓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통화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네. 오늘 김주영 캐스터가 청묘 스타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좋네요. 맨날 다른 이야기 듣다가 드레스 그거 자주 입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딱 몸에 좀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래도 또 통화를 한 인물이 있죠. 푸틴 대통령이랑은 통화를 했습니다. 뭐 통화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1시간 15분. 오. 저번에도 뭐 통화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길게 통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음이 은근히 잘 맞나 봐요. 통역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뭐 1시간 15분가량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러시아에 맹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조금 평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공군기지 공격한 거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란 문제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빠르게 이 핵 문제 좀 해결하는 거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또 셋이 뭐 이란,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한번 뭐 모인다던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모이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잘 보이는 쪽은 최근에 중동 외에는 그닥 반응들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랑은 좀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뭐 진전이 당장은 없어도 그래도 뭐 이야기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걸 되갚아 줄지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했으니까 되갚으려고 하겠죠. 근데 맞나요?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안 있겠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자꾸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날 공격하는 날에 뭐 워싱턴에 좀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파월도 간밤에 언급을 했죠. 이 ADP 지표가 나오면서 파월한테 또 너무 늦었다,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유럽도 좀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번이나 이미 금리 인하했는데 왜 우리 안 내리냐 이런 식으로 또 샤라웃했던 모습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놈은 이렇게 써놨네요. 그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런 뜻을 갖고 쓰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파월은 항상 이 앞에 트레이트를 꼭 붙이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또 미국 시장이랑은 좀 별개로 어제 이어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